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1월 26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한 20분 전에, 20분 전에 어떤 분이 아니죠. 우리 미스트랄님께서, 미스트랄님께서 또 올라오셨네. 수정글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뭘 제가 맥락을 잘 몰라서 일단 다시 저거 답변을 드리고 VIP지만 그래도 유튜브 프리뷰는 매일 청취하는데요. 조합픽은 무조건 탑인데 오늘 흥국생명 고민을 하신 건가요? 네,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현건이 이기고 기존전이 너무 높다고 하셔놓고 오버를 추천하신 거는 오타인지 고민을 많이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대한항공 마인에 현건 일반승 조합이 없는 게 의아하네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프리뷰에는 어, 제가 혼자 다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 많은 경우를 제가 어떻게 다 해요. 저희 팀원들이랑 항상 VIP 픽을 선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유튜브 스포츠 분석하는 방송분들의 방송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 컨텐츠를 도용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 때문에서라도 또 유튜브의 모니터링, 다른 분들의 어떤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컨텐츠 내용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대충 그냥 느낌으로 어저께 쟤네가 이겼으니 오늘은 얘네가 이기겠지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는 건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리는 팁과는 저희가 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람은 있어요. 한 경기 한 경기 올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대한항공 마인승이 대한항공 마인승이 이제 메인 픽이었는데 1순위 픽이었는데 그 1순위 픽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직전 경기 클립을 보고 또 삼성화재의 직전 경기 클립을 보고 스탯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링컨의 몸 상태에 대해서 또 저희 알고 있는 관계자나 다른 배구 기자들이나 더 연락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픽이에요. 단순히 그냥 글은 대한항공 만승이라고 써 있지만 저희가 그 글을 타이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생각과 고뇌와 고민을 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대한항공 마인의 현건 일반 승이었어요. 전 현건 일반 승도 아니고 전 솔직히 말해서 현건 마인 승까지 봤습니다.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아셨겠지만 제 뉘앙스는 거의 현건의 원사이드한 경기가 예상이 된다. 정확히 제가 비교까지 해드렸잖아요. 야스민과 옐레나, 그 다음에 양효진과 김연경에 대해서 비교까지 해드렸었는데 저희 팀원 두 명은 이제 어떤 경기 외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김연경의 승부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꼬박꼬박 이제 세트를 내주는 과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옐레나의 최근 컨디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흥국 프랜승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한 명이 그랬다면 2대1로
대한항공 마인승이 현건승이 갔었을 텐데 두 명이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 의견을 피력을 했었죠. 예, 저는 제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 서로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현건이 3대 0 또는 3대 1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3대 0보다는 3대 1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러면 오버가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 아 그러네요. 오버가 훨씬 더 확률이 높겠네 해서 예, 오버를 추천을 했다라는 거. 예. 근데 이제 결과가 안 좋아서 좀 이랬지.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면, 예, 결과가 좋았다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결과가 예, 그래서 좋지가 않아서. 하지만 뭐 다른 조합, 예, 대한항공 마인에 잠깐만요. 대한항공 마인에 뭐였죠 또? 대한항공 마인에 예, KGC와 캐롯 오버, 예, 이 조합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와 가스공사승, 예, 이것도 들어왔고 1번 하나 빼고는 2, 3, 4번 다 맞았네요. 이게 1순위가 VIP 픽을 보여드릴게요. 예, 1순위가 대한항공 승이 1순위였고 2순위가 이거였고 3, 4순위.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1, 2, 1, 3 잘 묶거든요. 1, 2, 1, 3 또는 뭐 1, 3, 2, 4 이 순위는 뭐 단폴로 묶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조합을 하는데 이것만 들어왔다면 올킬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뭐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국내 경기 예, 국내 경기 모두 예, 수익 거의 뭐 한두 번 빼고는 국내 경기는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요새 국내 경기 분위기 좋으니 예, 미스트랄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일주일 뭐 솔창게 수익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스트랄님. 그리고 뭐 그런 다른 뭐 비방 글이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예, 뭐 이런 질문 요청글 같은 거 예,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소통을 통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팁이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예, 충분히 해 드리는 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경기 잠깐 볼게요. 내일 경기는 그 경기가 많은데 드릴 경기가 없어요. 예, 저희 5경기 오늘 준비했는데 경기가 많은데 뭐 마이애미 워싱턴 같은 경우는 뭐 마이애미 같은 애들은 다 GTD예요. 다 GTD. 예. 다 GTD고 그다음에 또 샬롯과 미네소타 경기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은요 로지어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었는데 뭐 몇 경기 됐죠 나온지. 예, 로지어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부터 공격적인 측면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공격적인 측면은 많이 좋아졌고 다만 로지어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샬럿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비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오늘 GTD가 있는데 헤이워드가 GTD예요. 예, 고든 헤이워드가 GTD인데 헤이워드가 나름 샬럿에서는 꾸준하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고든 헤이워드 같은 경우는 16점, 예, 16점 놓고 있고 최근 5경기 8점. 최근 5경기 조금 안 좋네요. 예,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샬럿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유닛인데 일단 오늘 GTD인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샬럿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면 이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마이너스가 더 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가 더 심하고 PJ 워싱턴 같은 경우는 19점 넣는데 11점 마이너스면은 결국은 10점짜리 선수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10점짜리 선수다.
그나마 오브레 주니어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샬럿이 핸디를 4.5밖에 못 받았어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홈 경기라는 점, 그 다음에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저 핸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뭐 이때 필라델피아는 다 빠졌었잖아요. 다 빠진 필라델피아전에서 승리한 샬럿을 썩 신뢰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미네소타가 최근 114, 113, 그 다음에 117, 108. 일단 뭐가 제일 눈에 띕니까? 수비. 무려 5점이나 지금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5점이나 지금 평균 실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어떤 선발 구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벤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미네소타의 가장 긍정적인 인물이 타운스입니다. 타운스. 자, 타운스 제가 스탯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운스 같은 경우는 오버럴이 플러스 마이너스 1.1에 21점 득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5경기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12.4입니다. 그리고 23점이에요. 타운스가 최근 얼마나 팀에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승 구간이죠. 타운스의 역할이 바뀌니, 타운스가 수비에 좀 집중을 해주니 일단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실점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샬럿이 페인트 존 득점의 의존도가 많은데, 오늘 고베어와 타운스가 있는 미네소타의 페인트 존을 샬롯이 쉽게 공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네소타의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은 44점밖에 안 된다. 결국 샬롯이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에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다음에 최근 샬롯의 3점 득점 성공률은 그리 좋지 못하다. 28%, 미네소타는 35%. 미네소타의 마인승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의 마인승까지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필라델피아 패스, 뉴욕 포틀랜드 패스, 보스턴 세크라멘토 패스. 이거 보스턴이 이길 건 같아요. 보스턴이 이길 건 같은데 일단 핸디가 너무 높아요. 세크라멘토도 최근 분위기 좋은 팀인데 7.5? 7점은 좀 많고, 그렇다고 보스턴 일반승을 가기에는 또 너무 메리트가 없고, 그래서 일단 패스했고, 이 경기는 브루클린과 인디애나 경기는 일단 브루클린의 어떠한 널뛰는 경기력이, 널뛰는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경기력이 좀 많이 거슬리고, 마이애미 워싱턴은 워낙 GTD가 많아서 뭐 그냥 다 GTD예요. 다 GTD. 휴스턴과 애틀란타 경기도 역시 전 애틀란타의 경기력을 썩 믿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거기다 이제 휴스턴의 홈 경기이고, 그 다음에 핸디가 너무 이것도 크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틀란타가 승리할 가능성과 휴스턴이 플러스 핸디캡을 할 가능성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애틀란타의 승리를 하기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패스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경기를 했다면은 휴스턴의 승리까지 보아야지만 뭐 핸디까지 제가 이제 예상을 해드리는데, 일단 최근 애틀란타의 경기력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멤피스와 뉴올리언스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멤피스는 베인이 없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는 누가 없더라? 뉴올리언스도 지금 누가 한 명 GTD인데 기억이 안 나네. 누가 한 명 GTD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 너무 중요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뭐 누구 있고 없고 뭐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일단 패스를 했고,
클리브랜드와 미러키의 경기는 이건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예. 자, 먼저 미러키 같은 경우는 오늘 주루홀리데이가 GTD인데 지금 미러키 지역신문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웬만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웬만하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뭐 러브 정도, 예, 러브 정도가 지금 GTD인데 아웃인지 GTD인지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두 팀의 최근의 어떤 경기력은 클리블랜드가 훨씬 좋아요. 예, 클리블랜드가 훨씬 좋지만 일단 하나씩 각 팀을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센 팀이랑 붙은 케이스는 애틀란타 정도. 예, 나머지 경기는 이겨야 할 경기들을 이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시카고한테 패배했어요. 예. 시카고한테 패배했는데 이날 미러키가 시카고한테 진 이유는 턴오버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최근 5경기 보면 미러키의 턴오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평균 15개 정도 하는데 14개밖에 안 돼요. 턴오버가. 근데 이날 유난히 많이 했기 때문에 20개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카고한테 패배하였고 이날 또 시카고가 3점 감이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아서 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 두 팀은 11월 17일 날 한번 경기를 했었죠. 예, 11월 17일 날 경기를 했어서 맞대결이 어느 정도 맞대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113대 98로 이겼는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뭐 12승 6패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강팀의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건 일단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은 백코트에는 뭐 갈란드 있죠. 그 다음에 미첼 있죠. 프론트코트에는 알렌 있죠. 모블리 있죠. 백코트에서 득점 안 터지면 프론트코트에 공 집어넣어서 알렌과 모블리가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보여주면서 클리블랜드가 일단 뭐 원사이드한 런을 당하지 않으면서 최근 꾸준하게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데 클리블랜드의 그 페인트존 득점은 딱 50점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미러키의 페인트존에서의 수비는 평균보다 10점이 낮아요. 예, 10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50점, 오늘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을 50점까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아야 3, 4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 코트에서 안 되면 백코트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클리브랜드입니다. 예, 3전 슛감이 미러키보다 훨씬 좋습니다. 39%.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이 클리브랜드의 3점 감은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거를 지금 최근 5경기가 아니라 홈 원정 경기만 따로 보게 되면은 클리브랜드의 3점 슛감은 오이씨, 홈 40%네? 내가 뭐 잘못 봤나? 40%네? 내가 제가 뭘 잘못 봤나 봐요. 아까 데이터를 잘못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40%가 넘네요. 저는 이거를 32%라고 지금 제 노트에 적혀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다면은 예, 지금 클리브랜드가 원정에서의 3점 슛감도 40%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경기는 클리브랜드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네요. 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클리블랜드의 원정 3점 슛률이 32%로 제 노트에 적혀 있어서 이거를 이쪽으로 제가 본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도의 슛감이라면 클리블랜드가 오늘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골밑에서의 어떠한 그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감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러키가 최근 드루 홀리데이가 뭐 들락날락 거리면서 확실히 100%의 폼은 아니지만 일단 홀리데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신문에서는 웬만하면 오늘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3점 슛감이 미러키가 좋지 않다라는 게 지금 최근 미러키의 가장 큰 그 뭐랄까 핸디캡입니다. 예,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리브랜드의 3점 퍼센테이지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미러키의 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또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다면, 어차피 못 듣는구나. 예.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이 멘트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예,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일단 프론트 코트에서의 득점이 꾸준하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의 득점도 꾸준하고, 하지만 미러키 같은 경우는 백코트에서의 득점은 일단 전 백코트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3점을 상당히 중요시 한다고요. 3점 슛감을. 그런데 최근 미러키의 3점 슛감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러키의 페인트존에서의 득점도 일단 알렌과 모블리가 있는 클리블랜드라면 충분히 알렌과 모블리가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을 것, 어느 정도 수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예. 일단 직전 맞대결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원사이드하게 패했어요. 원사이드하게 패했고, 그 다음에 3점 슛도 일단은 미러키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이때 당시에 3점 슛감은 아니다. 예.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내일 경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저희가 처음 분석했을 때는 미러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경기가 제 담당이었거든요. 예, 제 담당이었는데 제가 스탯을 잘못 적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멘트는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와 시카고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처음에 오클라호마의 승으로 접근을 했다가 계속 스탯을 보다 보니까 최근 시카고가 이 두 경기에서의 어떤 보여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 예. 이 두 경기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분석을 포기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오버로 접근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면은 오클라호마의 실점이 7점 정도 늘어났고, 득점도 3점이 늘어난 상황.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의 실점도 5점 정도 늘어났고, 득점은 그냥 그대로인 상황. 그 다음에 두 팀의 3점이 40%, 37% 최근 5경기 상당히 좋은 상황. 게다가 두 팀 역시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평균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많죠. 하지만 오클라호마는 골밑에서의 실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부셰비치를 오클라호마가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셰비치가 아무리 수비가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상대팀 페인트 존에서의 공격력만큼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선수이며, 오클라호마는 상대 빅맨이 강했을 경우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오클라호마는 이런 피지컬이 되는 빅맨이 없어요. 네, 지금 포스트를 맡고 있는 도트나 이 포그세프스키는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보다는 좀 뭐랄까, 상대팀 외곽에서의 또는 상대팀 페인트 존에서의 어떠한 득점을, 내외곽을 아우르면서 득점을 하길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만 붙박이로 페인트 존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부셰비치에게 충분히 골밑을 털릴 수 있을 만하다. 하지만 쉐이나 기디의 어떠한 좋은 백코트 능력은 시카고의 어떤 백코트 진을 충분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백코트의 활약으로
실점은 많이 할지언정 득점도 꾸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234.5 기준 오버를 예상을 하고 승패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샌안토니오와 레이커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레이커스가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GTD인데 역시 LA의 지역 신문을 저희가 지역 미디어를 살펴보니 웬만하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웬만하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경기, 샌안토니오는 지금 최근 10경기 1승하고 있고, 바셀과 켈던 존슨, 우리가 시즌 초반 생각하던 바셀과 켈던 존슨은 이제 아닙니다. 자, 켈던 존슨과 바셀의 최근 경기 보면은 켈던 존슨 같은 경우는 오버럴이 20.4점 득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바셀 같은 경우는 20.6점에 마이너스 7.1. 둘 다 한 20점 정도 넣고 5.7점 마이너스네요.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자, 켈던 존슨 9점, 그 다음에 바셀 18점에 마이너스 10. 지금 수비가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14입니다. 예. 9점 넣고 마이너스 14면은 켈던 존슨은 없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9점, 자기가 9점 넣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 마이너스 14점 먹으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난 선수잖아요. 지금 그런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뭐 리차드슨도 그렇고, 뭐 지금 뭐 트레 존스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더 슬픈 건 뭐냐면 이렇게 주전 자원들이 지금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이고, 그러면 주전 구간 뻔하죠. 예. 주전 구간 보면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예. 주전 구간에서의 어떤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런데 최근 레이커스가 상당히 지금 경기의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앤서니 데이비스 최근 미쳤죠. 예. 뭐 활약이 뭐 내외 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득점이면 득점. 지금 뭐 데이비스가 상당히 고군분투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웨스트브룩도 각성 모드입니다. 예, 웨스트브룩도 각성 모드인데, 웨스트브룩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봐야겠구나. 웨스트브룩 보면은 오버롤 보면은 마이너스 2.2에 15.8점이거든요. 예, 마이너스 2.2에 15.8점. 근데 지금 보면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죠? 예. 그리고 어시스트도 최근 5경기 10개예요. 근데 오버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시스트 7.5개, 2.5개나 늘었어요. 예. 결국 지금 레이커스가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상당히 각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로니 워커 4세 지금 17점 넣고 있습니다. 로니 워커 4세 최근 5경기 보면은 19점에 플러스 5예요. 오버를 보셨죠? 제가 방금 오버를 보면 로니 워커에서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금은 로니 워커 4세 플러스 5.6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레이커스가 완전히 팀 컬러가 아니라 팀의 어떠한 그 경기력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는 지금 팀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레이커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샌안토니오가 레이커스를 맞아서 좋은 경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레이커스의 마이너스 4.5 핸디캡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스 유타 했나? 골스 유타구나. 예. 유타는 지금 콘니가 빠진 상황이에요. 콘니가. 이게 되게 큽니다. 예. 콘니가 빠진 상황이 되게 큽니다. 자, 유타의 장점은요. 유타가 요 전 구간까지만 요 밑에 좀 더 내려와 보면 요 때는 되게 승이 많았어요. 예. 승이 많았고, 그 다음에 최근 8패 중에 최근 5패를 하고 있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일단 콘니가 빠지면서부터 지금 최근 이렇게 연패를 하고 있는데, 자, 콘니 한번 볼게요. 콘니가 유타의 어떤 존재인지. 예.
자, 콘리 같은 경우 오버럴이 10.2에 0.9예요. 예, 10.2에 0.9. 그 다음에 7.9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이건 지금 이제 콘리가 몇 경기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치가 낮은데, 예,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예, 하여튼 콘리가 최근 10.2에 저기 오버럴 보면은 10.2점 평균 득점에 한 7.9개 정도의 8개 정도의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어시스트를 쭉 보면은 8개, 다른 선수의 거의 4배 가량을 해주고 있어요. 4배 가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자, 최근 5경기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콘리가 빠지면서 누가 흔들리냐면 지금 클락슨이 흔들리고 있어요. 클락슨이 최근 많이, 그러니까 득점은 많이 늘어날지언정, 자, 원래 클락슨은요 19득점 정도를 해줬던 선수예요. 19득점 정도를 해줬던 선수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 뭐 한 4.5개 정도.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22득점 해주고 있죠. 근데 22득점 해주면서 어시스트가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콘리의 역할을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제가 봤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4.4인 건 좋지만, 콘리의 역할을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효율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콘리뿐만 아니라 섹스턴 보세요. 섹스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2점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나쁘지 않거든요. 섹스턴이. 섹스턴 지금 오버를 보면은 마이너스 2.4였는데 최근 5경기 보면은 마이너스 13.2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냐면은 콘리가 빠지면서부터예요. 콘리가 빠지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유타의 백코트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경기 저는 이 7.5의 핸디캡이 좀 높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골스의 최근 어떤 커리의 상승세, 그 다음에 탐슨의 뭐 슛감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직전 위긴스가 어느 정도 또 폼을 찾는 모습, 그 다음에 일단 유타의 그 최고질적인 약점인 이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 루니와 그린이 득점력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유타를 상대로 저는 어느 정도 득점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전 골스 승을 무조건 봅니다. 골스 승을 무조건 보고, 그 다음에 변수가 있다면 유타의 3점인데, 유타의 3점인데, 일단은 저는 핸디캡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굳이 보라면 골스의 마이너스까지 보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저는 골스의 승은 보고, 만약에 이거 핸디를 극복을 하면은 마인슨까지도 예상이 되는, 극복을 하면은 언더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극복을 못한다면 유타가 그만큼 꼬박꼬박 따라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버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경기는 그냥 저는 일단 골스 홈이기 때문에 골스가 무조건 승리는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콘리의 부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경기 골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하겠는데요. 광고는 뭐 프리뷰엔 접속을,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저희 이제 VIP가 이제 한 달 VIP가 좀 부담되시는 분은 이렇게 1일 VIP 이용권 사셔서, 사셔서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새로운 컨텐츠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야, 나 뭐 한 달에 9만 원은 좀 비싸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일 이용, 예, 하시면서, 제가 방송 때마다 뭐 최근 뭐 흐름이 뭐 좋습니다. 그럼 그때 사시면 되고, 아, 최근 좀 어렵네요. 그러면 그때 좀 피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프리뷰엔도 찾아주셔서 이렇게 프리뷰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